이른바 조비 에비에이션에 대한 2025년 2분기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13F 보고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할 건데요. 이걸 보면 소위 큰 손들이 지금 조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실제 투자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그 신호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뭔가 흥미로운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조비 에비에이션 관련 자료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정보력이 앞선다고 여겨지는 이들의 자금 흐름은요. 종종 그 기업의 어떤 중요한 변화 시점을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조비처럼 이런 미래 기술, 미래 모빌리티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 속 숫자들, 그리고 그 동향 너머에 있는 그 의미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2분기에 조비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 자체가 확 늘었어요. 13F 보고서를 보니까 조비를 보유한 기관 수가 373곳. 이게 지난 분기보다 7% 이상 늘어난 거고, 특히 눈에 띄는 게 해지 펀드들 참여가 29%나 급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해지 펀드들의 움직임은 좀 예사롭지 않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체 기관 수가 늘어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 헤지 펀드가 29% 늘었다는 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헤지 펀드들은 보통 그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때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구급의 참여가 이렇게 확 늘었다는 건 조비의 기술 상용화 가능성이나 시장 선점 능력에 대한 그들의 확신의 정도가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단순하게 좋아 보이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 실현 시점이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꽤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요. 단순히 보유한 기관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이 기관들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아예 새로 조비 주식을 매수한 기관이 78곳이나 되고 이게 이전 분기보다 20% 늘어난 수치래요. 그리고 이미 투자하고 있던 기관 중에서도 140곳이 보유 비중을 더 늘렸다고 하고요. 이건 뭐 그냥 지켜보는 단계를 확실히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규 진입,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의 비중 확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큰 폭으로 나타났다는 건 정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관들이 조비의 그 기술력, 예를 들면 FAA 인증 과정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UAM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다거나 혹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이 더 확대될 것 같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정보나 분석 결과를 가지고 지금이 매수할 때다라고 판단해서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남들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전역적인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주식을 막 사 모으고 있다면 그럼 파생 상품 시장은 어떨까요? 특히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료에 나온 옵션 데이터를 좀 보죠. 주가 상승에 거는 거죠.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약 12% 증가했고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대비 콜옵션 비율, 그러니까 풋콜 레이시오가 0.76까지 낮아졌다고 해요. 이게 이전 분기보다 15% 이상 하락한 수치라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풋콜 비율이 1보다 낮으면 보통 상승 기대 심리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0.76이면 이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게다가 이 비율 자체가 이전 분기 대비해서 15% 이상 하락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풋옵션 매수 같은 건 일부 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가능성에 훨씬 더 강하게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옵션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강세 심리가 확인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안전벨트는 매고 있지만 엑셀러레이터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아, 그 비유 재밌네요. 진짜 인상 깊었던 건 7월 데이터였어요. 자료에 차트가 같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주가가 살짝 이렇게 주춤했거든요. 그런데도 기관들 보유량은 오히려 막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보통 주가 빠지면 불안해서 던질 법도 한데 이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봤다는 거잖아요.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했을까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잡음보다는 조비의 장기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 능력에 대한 믿음이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관들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사실 꽤 명확합니다. 첫째는 역시 현실로 다가온 FAI 인증 완료 가능성. 자료에서도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초기 UAM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 이게 크죠. 셋째는 미 국방부와의 꾸준한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기체 생산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플랫폼으로까지 확장하려는 그 비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7월에 그 집중적인 매수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제 뭐랄까 막연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용화라는 현실에 가까워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자금 투입 그리고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그 7월의 저가 매수세는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어떤 변곡점 혹은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상업화가 현실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관들의 투자 행동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으로 주가가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이런 혁신기술 기업 투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단기적인 변동성을 안고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관들의 이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기관들의 흐름이 실제 조비의 상업적 성공으로 매끄럽게 이어질까? 아니면 이 상용화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기술적 혹은 사업적 어려움은 없을까?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비판적으로 따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